안녕하세요. 젠틀길이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약 3일 정도 운동을 진행하면서 기록들을 남긴 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러닝하고 또 실내 사이클 진행을 하고 상체 운동 여러 가지 진행을 했는데 좀 러닝을 조금 무리하게 했는지 무릎이 안 좋아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닝 자세들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그리고 오늘은 아토피에 대한 관리 이야기 중에 보습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당연히 아토피가 안에서 올라오는 거, 속이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겉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흔적도 많이 남고 지속적으로 좀 괴롭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아우터 케어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쯤부터 시작을 해서 팔 접히는 부분, 다리 접히는 부분, 오금 이런 부분들, 목이나 이마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제일 심했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물론 유학을 하면서 외부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식습관이 안 좋았던 것들도 있었겠지만 생활 습관들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샤워의 습관이에요.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절대 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토피 있으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 중에 뜨거운 물로 증상이 있는 환부를 약간 지져주는 것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좀 긁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뜨거운 물로 막 지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더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고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 주신 후에 시원한 물로 피부 온도를 낮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낮춰 주시고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탕, 두 번째는 욕탕이에요. 목욕탕을 가거나 배터배 반신욕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가능한 한 오래 있는 거는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좋고 피부 온도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공용 목욕탕, 이렇게 공공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생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건을 사용할 때 샤워하고 나와서 수건을 사용할 때 문지르지 말고 닦지 말고 톡톡톡 두드려서 수분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만 진행을 해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가려움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자극이 되면 그냥 간단하게 손이 닿거나 수건 같은 게 닿는 것만으로 시원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긁게 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톡톡 수분만 닦아낸다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습이에요. 보습 크림을 이제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 욕실 안에서 나오기 전에 안에서 목욕탕 안에서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나오자마자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몸에 남아있던 수분들이 증발이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을 다 들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에서 보습까지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만 좀 진행을 해주셔도 꽤나 오랫동안 보습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목욕 제품이나 비누 같은 것들 시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아토피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아무거나 쓰면 자극돼서 못 쓰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아서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약산성 제품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요. 일반 비누 같은 경우나 아직도 시중에 판매되는 폼 클렌징이나 클렌저들 중에 약산성을 지키지 않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어야지만 수분을 지킬 수 있고 외부의 병균이나 오염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산성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뽀득뽀득 닦인다. 절대 안 됩니다. 뽀득뽀득 닦아내는 건 우리 피부에 있는 보호막을 다 제거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미끄덩거리고 거품이 조금 덜 난다 싶은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써봐서 피부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약산성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 뭐 정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약국에 가시면 리트머스 종이 팝니다. 그걸로 테스트를 해서 약간 노란빛, 살짝 주황빛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나오는 제품만 사용하시면 되고, 녹색이나 파란색 쪽 계열로 나오는 제품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번째요. 보습크림 발라주는 거. 그냥 시시때때로 발라주세요. 물론 손은 깨끗해야 되고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한 이후에 발라주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틈틈이 이렇게 뭐 작은 케이스에 들고 다니면서 발라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큰 케이스를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피부 곳곳에 이게 아토피가 조금 있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발라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청결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바르기 전에 손을 소독을 해주시거나 손을 씻은 후에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해야 되잖아요.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분크림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미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욕실에서 나오는 거 얘기 드렸을 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 속에 있는 수분들까지 다 날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시중에 파는 온천수 미스트, 광천수 미스트 이런 것들로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는 뭐 둘째 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을 싹 들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트는 절대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 미스트 안에 뭐 NAPCA라든지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외부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미스트를 사용을 하셔야 해요. 물론 NAPCA 성분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들은 가격이 조금 있어서 쉽게 선택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미스트나 다른 것들을 쓰다가는 피부가 정말 망가져버리는, 작살나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NAPCA라는 성분이 있는 미스트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토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맞습니다. 뭐를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것들을 먹는지,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도 올려드리면서 제 뭐 피부 컨디션이나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도 또 차차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아토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남은 영상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운동 영상 보면서 할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트레칭을 최근에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차차 나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자세가 안 됐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저 자세가 안 됐었는데 하나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좀 성취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찢기도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꾸준히 하지 못하고 그냥 뭐 항상 같은 정도로만 찢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스트레칭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요것도 스트레칭 중에 하나고요. 집에서 매일 이렇게 스트레칭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여름이 되면서 점점 더워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어깨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왼쪽 어깨가 습관성 탈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각도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깨가 빠져버리면 한동안 그 통증 때문에 시달려야 돼서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병원에 가면 뭐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최근에 정확하게 어떤 각도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빠지는지를 알고 나서는 아직 병원을 안 가봐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스트레칭 마지막에 꼭 이렇게 브릿지 하는 거를 하는데 정말 잘 안 되네요. 저게
저는 엄청 잘하고 있다 또는 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항상 저 모양 저 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밤에 러닝한 기록입니다. 요즘은 러닝 자세 신경 쓰면서 뛰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쿨다운 할 때 찍었던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